초여름 더위가 때이른 기승을 부렸다. 사람들은 실내와 그늘을 찾아 몰려다녔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리에 나선 몇몇 사람만이 초점 없이 흐느적거리며 길을 걸었다. 호영도 그 몇몇 사람들처럼 거리 위에 있었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커피숍에 가는 길이었다. 주차장도 없고 차를 타고 가기에도 애매한 거리라 걸을 수밖에 없었다. 집을 나온 지 10여 분,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한낮의 아지랑이에 숨이 턱턱 막혀왔다. 얘는 맨날 지 편한 데서만 만나자 그래. 하여튼 조금만 잘해주면 제멋대로 군다니까. 요즘 부쩍 버릇없이 굴고 에이 그만 만나든가 해야지. 더위에 짜증이 솟은 호영은 그 화를 여자친구에게로 향했다. 어차피 한 여자와 오래 사귄 적이 없는 호영이 괜히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어휴 이러다 쓰러지겠네. 눈앞이 핑핑 도는구만. 점점 호영의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고통이었다. 머리 꼭지가 타들어가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런 그에게 교차로 횡단보도 앞 그늘막이 눈에 띄었다. 호영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듯 냉큼 그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아 이제야 살겠네. 기운이라고는 한 알갱이도 없던 호영은 그제야 숨을 돌렸다. 그렇게 정신이 들자 뿌옇기만 했던 그의 눈에 그늘막 속 실루엣이 들어왔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에 하늘거리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오 동네에서 처음 보는 스타일인데? 호영은 연실 땀을 닦으며 여자를 흘끔거렸다. 파란불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길 건널 생각조차 않았다. 미동도 없이 서 있기는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넋놓고 그녀를 바라보던 호영의 귀에 찌를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어? 사람이 치였잖아. 한 남자가 빨간불에 길을 건너려다 사고가 난 것이다. 눈앞에서 사고를 마주한 호영은 홀딱 정신이 깨었다. 저번에도 여기서 사고가 났다더니 자꾸 이러네. 그 사람은 왜 빨간불에 길을 건넜을까? 호영은 참혹한 사고 현장에 얼굴을 찡그리며 신호를 기다려 길을 건넜다. 아수라장인 도로를 건너자마자 그는 좀 전 그늘막에서 보았던 여자를 떠올렸다. 하지만 길 건너 그늘막엔 아무도 없었다. 그 사람은 다른 데로 갔나? 말이라도 걸어볼걸. 호영은 아쉬움을 느끼며 커피숍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며칠 후 같은 교차로를 지나던 호영은 다시 여자를 마주했다. 그녀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늘막 안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 오, 역시 뜻이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구나. 오늘은 꼭 말 걸어봐야지. 호영은 쾌재를 부르며 더위도 잊은 채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 우리 저번에도 만났죠? 호영은 호기롭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여자는 가쁜 숨을 들이켤 뿐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이 동네 사는데 저기 뒤편 아파트요. 실은 며칠 전에도 그쪽을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어떤 분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초면에 실례라는 건 알지만 시원한 차라도 한 잔. 여자의 무반응에 초조해진 호영은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았다. 이게 아닌데. 호영은 상황이 꼬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냥 돌아서기도 어색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길 건너편만 바라볼 뿐 호영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호영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잘생긴 외모와
그럴싸한 언변 덕에 언제나 여자들에게 환심을 샀던 호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처절한 완패였다. 호영은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떨구고 길을 건넜다. 이후 호영은 그늘막 그녀를 마주치면 그냥 땡볕에 선 채 신호를 기다렸다. 아니면 횡단보도를 빙빙 돌아 길을 건넜다. 그러는 사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더위는 한층 더 맹위를 떨쳤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 정신이 몽롱해질 지경이었다. 어휴, 저 여자 또 저기 있네. 도대체 뭘 보느라 맨날 저러고 있어?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긴 어느 날, 그는 도저히 더위를 견딜 수 없어 그늘막 안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그녀는 그늘막 아래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호영은 그녀에게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 저기요. 뭐야? 호영을 본 척도 안 했던 여자가 그를 향해 배시시 미소를 지었다. 지난번에는 미안했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요. 아, 네. 껄끄러운 상황에 호영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길을 건널 힘이 없는데 저 좀 업고 건너주시면 안 될까요? 업어달라고? 이 삼복더위에? 그것도 처음 보는 남자한테? 호영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제가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도저히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현기증도 나고. 그녀가 맑은 눈을 그렁거리며 간절히 부탁을 하자 호영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자연스럽게 약속을 정할 수도 있고. 호영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할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솔직히 실망했지만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 도와드리죠. 그게 남자 아니겠습니까? 호영은 널쩍한 등을 그녀에게 들이댔다.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살포시 그의 등에 올랐다. 새털처럼 가볍네요. 꼭 안 업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보다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요. 아, 파란 신호 들어왔네요. 호영은 발걸음도 가볍게 성큼성큼 건널목을 건넜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전속력으로 내달리던 차에 붕! 그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턱! 바닥에 내리꽂혔다. 이게 무슨... 병원으로 옮겨진 호영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큰 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그는 얼마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머리에 큰 손상이 남아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저 눈만 끔뻑이며 누워있을 뿐이었다.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몸은 갇혀있지만 의식만은 또렷이 깨어있는 상태였다. 넋을 놓은 그의 병실에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찾아왔다. 그리고 부모님과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했다. 빨간 불에 사람이 길을 건널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신호만 보고 달렸는데 어쨌든 아드님 일은 정말 안 됐습니다. 저도 사고 장면이 떠올라서 통 잠도 못 자고. 눈물을 흘리는 운전자에게 부모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야, 모두 거짓말이야. 난 분명히 파란불에 길을 건넜다고. 아, 그 여자, 내 등에 엎였던 그 여자한테 물어보라고.
몸에 갇힌 호영의 의식이 발악을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생각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호영의 벌겋게 부릅뜬 눈만 지켜볼 뿐이었다. 교차로 그늘막 아래 호영에게 등을 빌렸던 여자가 서 있다. 호영과는 달리 상처 하나 없이 말끔한 모습이었다. 오늘은 누가 또 저주에 걸리려나? 지난번 녀석은 제대로 보내지 못해 아쉬웠지 뭐야. 이번엔 한 방에 보내버려야지. 맑은 눈으로 건너편을 바라보는 여자의 등 뒤에 한 남자가 다가왔다. 저기 자주 뵙네요. 시간 괜찮으면. 그녀는 가만히 남자가 풍기는 냄새를 들이켰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달콤한 향이 묻어났다. 이 녀석도 바람의 향이 나는구나. 여자들을 울리는 진한 바람의 향. 또 한 명의 남자가 그녀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새털 같은 그녀의 미소에 남자의 눈이 반짝였다.